청약통장 해지할까요 말까요? 당신의 선택으로 몇천만원 혹은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인기지역에 청약 당첨된 절하강입니다. 얼마 전에 청약통장 정확히 이야기하는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중 제일 핫했던 질문인 청약통장 해지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카페를 보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청약에 실패해서 홧김으로, 귀가 얇아서 등 정말 안타까운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재테크 유튜버는 해지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해지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냐? 왜 그런지 이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두 가지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몇천만원 이상을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케이스입니다. 집에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한데 부득이하게 해지할 것 같아요.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달 전에 친구를 만나 근황 토크를 했어요. 자동차를 대출 없이 사기 위해 10년 된 청약통장을 깼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10년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을 받았고요. 현재 P가 최소 2억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10년짜리 통장인데 결과는 어떤가요? 친구에게 차마 청약통장으로 몇 억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화병 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돈이 정 급하다면 청약담보대출을 받으세요. 납입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금리는 3% 내외입니다. 즉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하지 말고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년 동안 2만원씩 납부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할까요? 매달 10만원씩 낸 사람보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납입금액의 평균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고 이해하신 것 같네요. 일단 여유가 있으면 매달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좋죠.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공공분양의 경우 순수히 납입금액만으로 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공공분양은 납입기간이 길든 짧든 단순 금액만으로 줄을 세웁니다. 즉 예전에는 2만원을 넣었어도 지금부터 10만원씩 넣으면 돼요. 이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약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면 납입회차도 0에 납입금액도 빵원이죠. 해지를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아주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거죠. 정리하면 해지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10만원씩 납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10년 넘게 청약 가입을 했고요. 여태까지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청약을 넣은 분들이죠. 특히 서울은 아시다시피 공급 물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공분양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2천만원대입니다. 이 말은 매달 10만원씩 15년 넘게 납입을 해야 당첨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들 거예요. 청약통장을 15년 넘게 유지를 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냐고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렇게 장기간 가입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지만 눈치를 보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놓치는 경우가 있죠. 부동산 주기 10년설 들어보셨죠? 부동산의 호황과 불황이 10년 주기로 변동된다는 거죠. 이게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들어맞아요. 2013년 부동산 불황기 때 분양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로 대출도 잘 나오고 집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미쳤냐고 할 때죠. 그런데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고민 끝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2천만원이 넘었죠. 소액통장으로 당첨이 되어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달되어 선착순 공고까지 낸 아파트였어요. 즉 현재는 인기지역에 당첨되려면 무적통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며 기다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남편과 제가 각각 청약통장을 납입하고 있어요. 남편 통장이 가입기간도 길고 납입금액도 높은데 제 거는 해지해도 되죠? 주택에 대한 가치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주택이 단순히 거주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해지하셔도 돼요. 솔직히 저는 언젠가는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근데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해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분 거로 청약 당첨이 되고 그때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면 그 기간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야광이도 청약 당첨이 되었지만 와이프 거와 제 거
두 개의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파트 당첨되면 중도금 내기 빡빡하시죠. 그래서 제가 음식을 재활용하며 절약하는 중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유가 없다면 납입하지 말고요. 나중에 몰아서 납입해도 됩니다. 이외에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거 은근히 꽤 짭짤합니다. 소득공제 혜택만 받아도 수익률 5% 정도는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은행 하나 더 적금 안 부럽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케이스 말고 다른 이유로 고민 중이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강이가 24시간 이내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면 안 되겠죠? 카톡이나 밴드로 지인들에게 이런 정보를 공유하세요. 자,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유주택자의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당첨되었는데 다시 가입해야 할까요? 잘 아시잖아요. 다시 가입하셔야죠.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10중 8구로 만기 해지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시 만듭니다. 청약의 재미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로또 분양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곳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주변 구축 아파트의 실거래가보다 분양가가 낮은 경우를 말하죠. 새 아파트인데 중고 아파트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시세 차익이 작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몇 억씩 하는 겁니다. 어때요? 꼭 청약통장 유지해야겠죠? 이제 유주택자가 당첨되기 어려운데 해지하고 다른 데 투자할래요. 솔직히 유주택자가 되면 무주택자보다 당첨 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현 정부 기조상 유주택자는 공급 물량도 적고요. 대출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정부에서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출 풀어줄 테니 집 좀 사줘. 거짓말 같다고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빚내서 집 사라라는 말이 유행했고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나올 정도였어요. 즉 청약통장은 묵은지처럼 생각하고 푹 묵혀 놓으셔야 합니다. 오래 묵혀야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저리지만 1.8%의 금리도 받아가잖아요.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어요. 기회가 온지도 모르고 버스 떠나고 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꾸준히 부동산 뉴스도 접하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절대 유튜버나 강사의 말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임장도 가고요. 수요층은 어떤지, 향후 개발 호재는 무엇인지 분석도 해야 해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신가요? 최근 청약 당첨이 된 저렴왕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세까지 무주택자였다가 유래 신도시에 당첨되신 분의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55세입니다. 무주택자로 살았죠. 2년 전에 주택을 마련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주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좌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집사람이 청약주택에 가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결국 그 통장을 가지고 유래 신도시에 당첨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청약저축하세요. 그래야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합니다. 이분의 경우 용기를 내서 기회를 잡은 케이스고 유래 특성상 최소 몇 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급함이 생겨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절대 어떤 경우에도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의 해지일은 당첨되고 계약금 치르기 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센스쟁이라면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청약통장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